창밖으로 벚꽃이 휘날렸다. 찬란하게 비추는 햇살과 바람결을 따라 춤을 추며 내리는 벚꽃비가 숨이 막히게 아름다웠다. 마치 봄이 날 향해 환히 웃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 모습에 나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다. 지금 이 장면이 너무도 비현실적인 영화 속 한 장면 같아 울컥 눈물이 났다. 다시 봄. 너무도 소중하고 아름다워 머물고 싶고 붙잡고 싶은 봄에 대한 이야기다. 지혜야, 벚꽃 구경하러 진흥군항자에 안 갈래? 딸의 안부가 궁금해 전화를 건 아빠가 물었다. 아빠, 거기까지 다녀올 시간도 없고 가면 차 막히고 벚꽃은 남청동에 있는 벚꽃이 제일 예쁘다. 진해까지 다녀올 시간도 심적 여유도 없었던 터라 부산에서 벚꽃길로 유명한 어느 동네를 언급하며 벚꽃 구경은 그곳으로 충분하니 각자 동네 벚꽃으로 꽃 구경을 대신하자 했다. 사실은 아까웠다. 주말의 시간도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생각해보니 얼마 전 설에도 아빠가 어딘가 여행을 가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2번이나 거절을 하고 나니 후회도 되고 미안하기도 했다. 그래도 5월에 같이 여행 갈 거니까. 4년 전 아빠와 우리 2딸의 가정 그리고 남동생 이렇게 모두가 남해로 여행을 갔다. 남해는 아빠의 외갓집이 있는 곳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인지 아니면 그곳에서 어떤 좋은 추억이 있었는지 아빠가 남해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난 그 속에서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다. 6월 초여름 우리는 여행을 하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두고두고 보게 될 사진도 쉴 새 없이 찍어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 그 추억이 오래도록 고마웠기에 2달 뒤 5월 우리가 함께할 여행이 기대가 되었다. 여행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혼자 있는 아픈 아빠를 따뜻하게 챙기지 못한 미안함과 죄책감도 이 여행을 하는 동안 다 갚고 청산하려는 마음이었다. 그러려고 했다. 곧 다가오는 5월이 되면. 하지만 5월이 오기도 전 우리는 아빠를 보기 위해 조금 더 일찍 부산을 내려가게 되었다. 나는 가는 내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겨울인지 봄인지 창밖의 풍경은 색이 사라진 흑백 텔레비전 속 화면처럼 흐리고 뿌였다. 아빠에게 왔다. 아빠 하며 아빠를 불렀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이 없다. 아빠 하며 언제나 오 우리 지혜 왔나 하며 따뜻하게 날 안아주던 아빠였다. 뭐 먹고 싶노? 뭐 사줄꼬? 이번에 어디 한번 가볼래? 내가 오면 늘 뭐가 먹고 싶은지 뭘 같이 해보면 좋을지가 최대 관심사이자 고민이었던 아빠의 들뜬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여전히 날 보며 웃고 있는데 나는 더 다가갈 수도 더 이상 만질 수도 안을 수도 없었다. 액자 속 아빠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먼 길을 달려왔건만 아빠는 액자 안에서만 웃고 있었고 나는 그 허탈감에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다. 2023년 3월 19일 봄이 사라진 날이었다. 2021년 아빠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신부전증을 진단받게 되었다. 동생네가 미국에 살기에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지만 이로 인해 우리는 또 한 번 모이게 됐다. 아빠는 주 3일 받는 투석을 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죽음으로 여겨 투석을 거부했고 결국 둘째 딸인 동생이 이식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적합성 검사를 위해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온 것이었다. 아빠는 간경화가 진행 중이었는 터라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오고 있었는데 이식이 가능한지 정밀 검사를 하던 중 불행인지 다행인지 종양이 발견되어 간을 우선적으로 수술받게 되었다.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기 전에는 신장 이식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라
멀지 않은 시일 내 추석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아빠는 최대한 건강관리를 잘해서 추석 시작을 미뤄보자 마음을 먹었다. 간 시술 후 아빠의 건강이 차츰 회복되자 우리는 가까운 포천으로 짧게 여행을 다녀왔다. 아빠는 손자 손녀들이 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이내 팔, 다리, 옷가지를 걷어 올린 채 아이들이 폭포 아래로 돌다리를 만드는 걸 도왔고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두 딸과 다정하게 사진도 찍었다. 그곳에서 찍은 사진이 건강한 아빠와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추석을 시작하고부터는 아빠의 체력이 조금씩 떨어졌는데 평생을 체육인으로 살아온 아빠에게 남보다 못한 몸과 건강은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다. 2박 3일 웃다 울다 했다. 그러다 멍하니 사진 속 아빠를 한참 바라봤다. 후회와 슬픔에 사무쳐 몸부림을 쳤다. 할 수만 있다면 진해 군항제가 시작하기 전으로 시간을 아주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면 이틀 전 아빠가 화상 전화를 했을 때라도. 이틀 전 아빠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화상으로 아빠는 이전에 우리가 갔던 곳들, 함께 했던 일들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했다. 10분이 지나자 나는 더 이상 화면 속 아빠를 보지 않고 화면은 켜놓은 채 내가 궁금한 것들을 검색하고 사야 할 것들을 휴대폰으로 주문했다. 아빠는 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포기를 모르는 열정과 긍정의 아이콘이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과 후회보다는 해결해 나갈 방법을 찾는 아빠였기에 나는 그런 아빠가 늘 믿음직스러웠고 영웅처럼 느껴졌다. 그런 아빠가 있어 유년 시절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릴 수 있었고 아빠가 물려준 기질과 정서는 내가 여러 환경과 상황을 마주하며 살아갈 때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유산이 되어줬다. 그런 아빠가 몸이 약해지자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아빠가 건네는 힘들고 무섭다는 외침을 나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거나 건성으로 그래, 그러네, 이라는 말만 내뱉었다. 그러다 아빠가 그래 라며 전화를 끊으려 하면 그제야 얼마 전 경험했던 이상한 일이 번뜩 생각나면서 지금 이 순간이 언제든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빠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곤 했다. 나는 옆에 있는 아들에게 할아버지에게 춤추는 걸 보여주자고 했고 아들은 할아버지 앞에서 한바탕 춤을 췄다. 아빠는 덩달아 신이 나서 웃으며 손자를 응원했는데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며 이게 진짜 우리 아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혜야, 서준이는 공부시켜 서울대 보내라. 그리고 윤서방 건강 잘 챙기고 니는 살 좀 빼라. 그것이 아빠가 내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2주 전 아주 황당한 일이 있었다. 수업 중 다급하게 들려온 숙모의 전화를 받았다. 숙모는 내게 아빠와 연락이 되냐며 아빠 친구분이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 지금 확인 중이라고 했다. 마늘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없다고 했다. 아빠는 초등학교 친구들과 무주여행을 갔는데 바로 2시간 전 내가 영상통화를 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일이 없었다. 아빠는 그토록 타고 싶었던 스키도 오랜만에 탔으며 친구들의 도움으로 덕유상 정상에도 올랐다며 자랑을 했다. 그간 병으로 인해 억압되었던 현실과 감정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얼마나 신나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했는데 어디서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지나지 않아 아빠와 연락이 닿자 이 일은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끝나면서 일단락되었다. 아빠가 신부전증을 진단받았을 때에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겠다 생각했지만 이 일이 생기고 나서는 이틀에 한 번꼴로 아빠에게 전화를 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결혼식 참석으로 서울에 올라온 아빠와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내다 역까지 모셔다 드렸고 우리가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영상으로 담았다. 아빠가 아프고 나서는 종종 사진이 아닌 영상으로 모습을 담았는데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는 아빠를 만날 수 있어 위로가 되었다. 혼자 힘으로 살 길을 찾아 운동을 시작해서 동생을 키워낸 아빠. 엄마를 여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를 보낸 아픔을 겪고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맛보며 끝내 병마에 무너져 끝나버린 아빠의 삶이 가엾고 안타까웠다. 슬픔 가운데 있는 내게 장례 예배를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여기 와서 보니 아버지가 마지막에 잠깐 아프셔서 힘이 드시긴 하셨지만 아버지의 인생이 그게 다가 아니란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가 참 잘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그 순간 정신이 번뜩 들었다. 목사님의 그 말이 참 위로가 되었다. 맞는 말이었다. 한 걸음에 달려와 아빠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던 초등학교 동창들을 보니 더욱 그랬다. 울다 어느새 왁자지껄 떠들다 또 서로 간을 들겠다는 그분들을 보는데 우리 아빠의 초등학교 시절 저 친구들이 있어 참 재밌었겠다 싶었다. 그뿐인가? 아빠는 살아생전 홍길동이라 불릴 만큼 이 나라 저 나라 많이도 여행하며 다녔고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면서 나보다 더 많은 현지 친구들을 사귀었다. 하이, 땡큐, 오케이 밖에 못하지만 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신기했는데 영국, 이란, 대만, 필리핀, 인도에 있는 친구들이 아빠의 소식을 듣고 인사를 전해와 참 고마웠다. 아빠는 늘 내게 말했다. 지혜야, 나는 해볼 거 다 해봤다 아이가.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못한 게 없다. 너희가 어리고 말도 못할 때는 말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커가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진짜다. 나는 이것이 아빠의 진짜 마지막 유언이라 생각한다. 한창 운동을 할 때는 아빠에게 맞기도 많이 맞았고 욕도 많이 먹었다. 아빠가 자는 동안 죽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분노에 차 있을 때도 있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 아빠는 계속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지낼 곳조차 없어졌고 그나마 얻은 창고에서 지내게 되었다. 아빠는 생활비를 못 보내는 상황에 우리가 어찌 지낼지 걱정을 했고 고생시켜 미안하다 했다. 전화를 할 때면 남보다 많이 해줬음에도 더 못해줘 미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성인이 되어 돈 문제로 아빠가 때로는 커다란 짐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절대 헤어날 수 없는 족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때문에 한동안은 아빠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기도 했지만 그 뒤로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은 하지 않으셨고 자연히 우리는 이전처럼 지낼 수 있었다. 병원비와 생활비 역시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아빠가 잘 준비해 두었지만 내심 오래 아프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완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아빠가 없다는 사실은 슬픈데 기한 없던 이 문제와 걱정이 단번에 사라진 것은 다행이라 여겨졌다. 도대체 언제 풀릴까 하던 그 족쇄가 그제야 탁 하고 풀어지는 느낌이 들면서 뭔지 모를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간 가운데 남동생의 외가 식구, 새엄마의 가족들이 오셨다. 아빠와 잘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긴 했지만 새엄마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직하고 부지런하며 소탈한 분이셨다. 나는 홀로 남동생을 이만큼 잘 키워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엄마가 존경스러웠다. 막내 남동생은 부산에 살며 그래도 아빠를 가장 많이 챙기고 생각해준 아빠에게는 든든한 아들이었고
나와 동생에게는 고맙고 미안한 막내였다. 엄마와 함께 온 외갓집 가족들과 아주 오랜만에 인사를 나누었고 함께 자리하여 애도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엄마가 조용히 나를 밖으로 불렀다. 그리고는 두터운 봉투를 건네주시며 말씀하셨다. 지혜야, 미안하다. 너희를 두고 그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살라고 갔다. 내가 너희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울먹였다. 괜찮아요. 엄마 잘하셨어요. 그래서 엄마도 살았고 우리도 잘 살았잖아요. 잘했어요. 우리는 두 손을 꼭 잡고 울었다. 아빠가 한 줌의 재로 변해가는 사이 우리는 점심을 먹고 남은 가족들과 정원에 나와 산책을 하며 쉼을 가졌다. 둘러보니 천지가 꽃밭이었다. 따뜻한 봄볕을 쬐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온통 흑백이었던 세상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하얀색, 초록색, 연두색이 하나씩 더해졌고 이내 주위가 오색 찬란하게 변해갔다. 분명 무엇도 느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이었는데 이 풍경은 그냥 너무나도 아름다웠다. 아빠는 이렇게라도 딸이랑 꽃구경을 하고 싶었나 보네.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했다. 아빠를 보러 오는 길이 꽃길이길 바라는 아빠의 바람. 그렇게나마 매해 딸과 꽃구경을 하고자 한 아빠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좋은 날, 예쁜 날 가줘서 좋은 날, 예쁜 날에 다시 만날 수 있으니 감사했다. 한 번 죽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것이다. 잠깐 동안이지만 아빠가 이 땅에서 만난 사람들과 헤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보며 죽음이라는 것이 꼭 이별과 슬픔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슬픔과 고통 외에도 어떤 면에서 해병되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뜻하진 않았던 화해, 연합과 만남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이것들이 가져다주는 따스함과 충만함을 느끼기도 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삶보다 못하지 않으며 어쩌면 죽음은 삶을 완성하는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봄. 나는 곧 아빠를 만나러 간다. 늘 그랬듯이 아빠는 내게 말할 것이다. 지혜야, 나는 네가 참 좋다. 지혜야, 네가 와서 참 좋다. 지혜야, 고생시켜 미안하다. 지혜야, 고맙다. 나도 아빠가 있었기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다. 아빠는 내게 최고의 아빠였고 아빠의 딸로 태어나 살 수 있어 행복했다. 아빠와 함께한 추억들이 많아 정말 다행이다. 그리울 때마다 한 장씩 들여다보면 다시 만날 날이 오겠지. 나는 아마도 아주 오래 이 봄에 머무게 될 것 같다. 이 따스한 봄의 온기를 아직은 떠나보내고 싶지가 않다.